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 1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FOMC 회의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을 했다,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하면서 탄력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또 좋았다고 하면서 시간 외에서 15%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에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겹호재, 호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나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증시가 다 막 폭등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아직도 그 순환매의 논리는 계속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순환매의 논리. 뭐 강한 친구들이 많이 오르면 약한 친구들은 조금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강한 친구들과 약한 친구들이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돈을 서로 어떤 매수세를 주고 받으면서 사이좋게 오르는 거, 그런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전 세계에서 뭐 거의 뭐 1, 2등 증시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일본 증시는 2% 가까이 급등했는데, 중국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서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순환매의 관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에 특별히 위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순환매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거 굉장히 뭐 건전하게 잘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뭐 잘 유지해 나가면서 힘을 서로 돌려, 돈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약한 친구와 강한 친구들이 균형 있게 잘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렇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어젯밤부터 호재가 겹치면서 이제 증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호재가 겹쳤는데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차분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고가 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상승 채널형을 그리면서 차분하게 올랐는데, 근데 얘가 이제 상승 채널형 꼭대기를 이제 뚫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이제 급등 랠리를 이어나가겠다. 나 더 이상 이 기울기로는 오르지 않겠어. 앞으로 더 기울기를 상승시켜서 더욱 급하게 오르겠어라는 의지를 어젯밤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다만 근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여기서 감안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무조건 이제 앞으로 급등 랠리만 한다, 이것만 봐서 될 건 아니긴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만큼만 보면은 급등 랠리의 시작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 요만큼만 보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신고가 랠리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아주 장기간의, 이례적인 장기간의 랠리란 말이에요. 이때 탄력적으로 좀 오르다가 지쳐가지고 한동안 상승 탄력이 옆으로 퍼졌었단 말이에요. 상승 탄력이 없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젯밤에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급등을 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오르겠다라고 한 건데, 이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지금 이례적으로 좀 강했던 시세이긴 합니다. 뭐 이때와 비슷한 시세가 있었다라면은 그 89년 일본 증시가 버블이 나왔을 때 그때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중장기적인 피로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더 가겠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이 중장기적으로 누적된 피로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뭐 주식으로 재미 보셨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슬슬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좋다. 이제 슬슬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다.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실현하면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낮추는 게, 이런 게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아침에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박수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박수 소리가 아주 크진 않아요. 박수 소리가 여기서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 가지신 분들, 혹은 뭐 지수 상방 매팅 하신 분들, 지금 당장 올 청산하세요, 다 팔으세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슬슬 이제 조금씩 앞으로는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주식 비중은 뭐 줄여나가고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보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박수 소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번 급등이 나왔지만 이 급등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우리 그거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추세는 길게 이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가지고 계신 주식의 비중을 이제 줄이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쨌든 뭐 요까지 일단 이야기 드리고,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근데 어쨌든 이 어젯밤에 이런 급등이 진짜로 보이긴 합니다. 야, 이거 앞으로 진짜로 급등 랠리라, 앞으로 진짜 세계 증시 급등 랠리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게 이제 저도 진짜라고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높은 확률로 그럴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세에는 어디까지나 좀 하루 이틀 정도의 검증은 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어젯밤에 나왔던 재료는 FOMC이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좀 중요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이벤트는 이제 이벤트 당일의 반응과 그 이후 며칠간의 반응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당일의 반응과 그 이후의 반응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투기적인 금융시장의 특성 때문에, 금융시장이 투기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측면에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도 어제의 급등은 혹은 오늘의 이런 그 신호 있죠. 나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앞으로 주식이 탄력적으로 오를 거야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신호는 어느 정도의 좀 검증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뭐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물론 이제 그때는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긴 했던 때이긴 한데 22년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FOMC 당일날은 급등 마감이죠. 근데 그 꼭 2, 3일 정도 뒤에 되면은 전부 다 상승했던 걸 되돌렸던 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일단 여지는 좀 남겨놓을게요. 여기서 검증을 했다가 잘못되면은 그냥 어이없는 오버슈팅으로 이게 인식이 되면서 사실 변동성이 확대된 거잖아요. 지금 차분했어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힘을 모으면서 박스권 상승 채널형으로 차분하게 움직였는데 변동성이 지금 확대가 된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이게 오버슈팅으로 인식이 되고 잘못 작용을 하면은 이게 그대로 지금 이제 다시 위기로도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이게 일단 뭐 진짜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검증에 관련해 갖고 이제 제가 이게 그래도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장기물금리의 움직임이 조금 좀 찜찜해서 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장기물금리 잠시 기사 하나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어젯밤 FOMC 회의 내용을 다룬 연합인포맥스에 나온 기사인데, 이 보시면은 이제 점도표 아슬아슬하게 올해 3회 금리 인하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게 약간 매파적으로 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이 좀 실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구석도 좀 있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건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금리 경로가 전반적으로 위로 이동했다. 뭐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점도표는 어쨌든 3회 인하를 유지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에 부합해서 표면적으로 괜찮긴 한데, 인플레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써 있더라? 여기 돼 있죠.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전망에서는 경기에 대한 낙관론과 인플레이션 관련 상방 위험에 대한 인식이 묻어났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상방 위험이 여전히 있다라고 파월 의장이 어젯밤에 한 거예요. 이 점 때문에 어젯밤에 금리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3회 금리 인하는 맞으니까 2년물 금리는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 금리는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물론 조금 떨어졌는데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10년물 금리가 이제 금리 띄워놓고 좀 이야기를 할 건데,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어젯밤에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금리나 연내 3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 아래 꼬리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오던 이 상승세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게 조정일 가능성도, 지금 어젯밤에 하락했던 게 가벼운 가격 조정이고, 오늘 밤에 여기서 안 빠지면 또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눌림시 매수 전략이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금리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추세는 아직까지 상방이긴 해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4.3이란 저항에 걸려가지고 상승이 좀 주춤하긴 해요. 그죠? 분명히 지금 주식시장이 잘 못 갔던 것처럼 얘도 상승이 좀 주춤하긴 한데, 여기서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눌림시 매수가 또 적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조금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쨌든 뭐 그 6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올해 3번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장기 금리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거야, 하락 압력을 받을 거야 라고 일단 그렇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 4.3 부근에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 금리가 올라오면 다시 아래로 후려쳐야지 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는 있는데,
오늘 밤에 흐름 봐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얘가 금리가 지금 다시 안 튀어오른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실제로 파월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긴 했죠. 10년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무조건 떨어질 것이라는 뭐 그런 확신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조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젯밤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얘가 만약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2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건 주식시장에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이 이게 어쩌면 주식시장에 조금 더 밀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얘가 만약 깜짝 올라오게 된다라면 주식시장 좀 혼란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이 FOMC 회의 내용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보다 금리가 그래도 강하다. 아래쪽으로 막 빠지지는 않고 좀 아래쪽으로 좀 매수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주식시장을 검증해보자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잘 볼 거예요. 일단 기본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움직임이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미국 증시에서 이제 ETF로 금리 하락에다 베팅을 하긴 할 건데 어젯밤에 이제 제가 사실 막상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ETF 가격은 어젯밤에 금리가 떨어진다에 대해 베팅하려고 가만히 봤는데 그 지지력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지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좀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차트로 보면은 분명히 4.3이 저항이고 금리가 뭐 빠질 것 같이 보이고 또 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선물 지수들 어떤 이런 채권 선물들을 보면은 앞으로 잘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막상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는 그 ETF는 정작 지지력이 또 나오지가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는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실제로 매수할 그 ETF의 지지선이 확보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그 ETF는 아직까지 금리는 그 지지력이 일단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 ETF는 금리 하방에 금리가 떨어진다에 투자할 그 ETF 상품은 아직까지 지지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어쨌든 조금 좀 신경 쓰이는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 어떤 전반적인 전략 또 그리고 하여튼 주식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계속 급등하면은 조금씩 기존의 주식으로 재미 보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씩 수익을 확정시키는 게 조금씩 주식 비중 줄여 나가시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이 지금 상황에서 하방 투자는 당연히 아니죠, 그죠?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뭐 위험 신호 이런 게 없죠. 위험 신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젯밤에 급등이 오버슈팅이었다라고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방 투자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약한 역발상 정도는 뭐 조금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수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워낙 특히 코스피가 워낙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지금은 모두가 가벼운 낙관론이 살짝 식어가고 있었는데 낙관론이 지금 다시 갑자기 확 불붙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지금은 사실 하방 진입 투자를 하방 진입을 고려할 만한 시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러면 오히려 하방 진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역발상 정도는 조금은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코스피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다른 나라 증시는 뭐 딱히 이야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일본도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중국은 뭐 그냥 뭐 거의 뭐 제자리에 와 있고 뭐 유럽도 그냥 뭐 보나마나 상승 출발하게 잘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건 뭐 특별히 오늘 그냥 뭐 체크 안 하고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환율이나 뭐 좀 보고요. 하여튼 오늘은 한국 증시 코스피를 조금 좀 먼저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뭐 했냐? 일단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이유를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하방을 들고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하방을 저기 옛날부터 들고 온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저기 이 자리부터 들고 온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잘못 눌렀네요. 이 자리부터 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청산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베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청산을 고민을 하는 거고, 어쨌든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코스피는 좀 역발상을 이제 슬슬, 야 저거 좀 단기 고점이나 혹은 중장기적인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현금 들고 계신 분은요. 저는 이제 기존의 하방 투자자였으니까 여기서 청산을 고려하는 게 일단 위험 관리 이런 차원에서 맞는데,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위험 관리를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주식 매수는 조금 좀 그렇고, 주식 매수는 추격의 의미가 굉장히 강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는 어쨌든 역발상을 조금씩 해보는 게, 야, 하방 진입의 시기가 오히려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적당한, 네, 그런 게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코스피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했고, 오늘 조금 열심히 보긴 했습니다. 오늘 어떤 봉이 만들어지냐가 개인적으로 조금 좀 관심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열심히 보긴 봤는데요. 오전 중에 살짝 빠졌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거 뭐다 원웨이 상승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강하게 올랐다 이거예요, 그죠? 강한 갭상승 출발하면서 막 저항 다 넘어갔고,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고, 혹시나 싶어서 좀 지켜본 거예요. 혹시나 얘가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혹시나 그렇게 나오나.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컨셉이 뭔가 장대 음봉인가, 아니면은 뭐 대폭등인가, 아니면 옆으로 벨벨 기는 건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네, 그런 오늘 시장의 컨셉을 알기 위해 좀 열심히 봤는데, 오늘은 결과적으로 원웨이 상승장이었죠. 하루 종일 강력한 매수세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올라간 게 원웨이 상승장인데, 하루 종일 올랐다 이겁니다. 프로그램 매수 걸어놓고 그냥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원웨이 상승장이 나오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 걸어놓고 가면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무려 하루에 2점 몇 프로, 2.8%, 2.85%가 상승 마감해서 10포인트 넘게 선물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이거 겉으로 보면은 거래량도 많이 있고 중요한 저항 껑충 뛰어넘었고 하니까 이제 대폭등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는 뭐 위기의 신호가 없습니다. 이건 물론 뭐 검증할 필요는 있겠죠. 그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음날 다다음날 약간 검증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거는 뭐 일단 겉으로 보면은 아주 건전한 아주 멋진 상승의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역발상을 이야기를 할 건데, 뭐 그런 건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겉으로 뭐 좋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겠죠. 남들이 잘 안 보는 부분을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여튼 이 수급이 문제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돼도 어마어마하게 좀 과열이 좀 많이 되긴 했어요. 뭐 물론 뭐 약간 평상시와 좀 차이가 있는 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 1조 5천억 선물 순매수 들어왔고, 콜옵션에서도 막 몇백억 단위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시세에,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지금 이틀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도 사실 이랬어요. 어제도 뭐 기억하시다시피 선물을 외국인이 막 1조 원 넘게 들어왔고, 콜옵션 쪽에서 개인이 막 10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이런 어떤 고변동성의 이런 모습들이 상승 추세의 보통 끝자락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코스피는 항상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막 조 단위로 이렇게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사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그 자리에서 잘 못 오르는 그런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코스피 차트하고 이거를 좀 비교를 좀 같이 해놓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날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역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뭐 조 단위로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정작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옵션 수급상에도 지금은 이제 위로 오르고 있으니까 과열이 되면 콜이 과열이 되겠죠. 풋이 과열되지는 않겠죠. 뭐 예를 들면 상승하고 있는데 콜옵션 수급이 막 몇백억 단위로 막 계속 찍힌다든가, 이러면 이제 어떤 끝자락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긴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약한 역발상 정도 아이디어만 갖고 가보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당장 내일 지금 고점이 나왔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아직 고점은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고점은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도 더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고점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막 10포인트짜리 폭등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아직 그러니까 고점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어떤 위험 신호도 없기 때문에 당장 뭘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타난 좀 과열 신호이긴 합니다. 지난번 이 자리보다 조금 더 강한 과열 신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도 어마어마했었죠. 사실 이때 전 마음이 굉장히 편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끝이 늘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폭락할 때
제 기분은, 저는 이제 하방 베팅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이러면 지금 여기서 오버슈팅 됐던 거 다 소화됐을 텐데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사실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다시 요런 급등이 나오길래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별로 일단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이거 하방 진입의 기회가 생각보다 좀 가까이 오는구나. 지난번에 이렇게 쭉쭉쭉 이런 상승 추세, 혹은 뭐 코스피에 뭐 여기 22년 9월부터 시작된 이런 상승 추세를 끝내려고 쇼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일단 조금 좀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아직까지 뭐 저의 이런 이야기는 뭐 근거는 별로 없는 겁니다. 이 뭐 검증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튼 역발상을 여기서 슬슬 하는 게 이제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박스권에서 답답했던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 혹시나 이게 둥구스름한 천장형으로 꺾일까 싶어갖고 좀 계속해서 좀 그런 미련이 있어서 좀 지켜봤던 건데, 어쨌든 역시 이런 에너지는 위쪽으로 뭐 폭등을 하면서 이렇게 발산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차라리 이게 폭등을 하니까 우리가 뭐 대응하기는 좀 더 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구간에선 진짜 깝깝하단 말이죠. 근데 이 차라리 폭등을 하면은 말씀드렸죠. 뭐 대응을 하기가 차라리 쉬워진다.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 뭐 어마어마했다. 콜옵션이 막 600%, 800%도 보이네요. 외과 콜옵션들까지 막 대폭등을 했고, 또 그리고 저 풋옵션 쪽에서는 막 반토막 이상 막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지수 고점 막 그런 게 나온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지난번 연초에 나왔던 그런 오버슈팅의 어떤 재현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쯤 됐으면은 여기서 주식 사고 그런 거 이제 추격의 의미가 매우 큰 거고요. 이쯤 되면 이제 적당히 하다 상승 탄력 둔화되면서 여기가 어떤 뭐 단기 고점이 최소 단기 고점이 되거나, 재수가 없으면은 뭐 중장기적인 고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이쪽 부근의 가격이 중장기적인 고점이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할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오늘 급등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은 얘가 결과적으로 이번에 중요한 여기 박스권 하단 자리가 여기인데, 하단을 붕괴시키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 안정되지 않기로 마음 먹은 거죠. 다시 박스권 지지력 보였으니까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다시 시장이 뭔가 좀 난리법석을 피우겠다 뭐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런 때를 좀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급등은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뭐 약간 좀 예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목표치 매우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는 근데 어쨌든 이런 옵션이나 뭐 이런 파생상품 과열로 인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조금 좀 어떤 그 높은 확률의 이야기이긴 해요. 예전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여기서 막 미국 증시가 막 어떻게 되던가 뭐 하여튼 미국 증시나 뭐 그런 거에 그 영향을 받긴 받겠죠. 시장 분위기의 영향을. 시장 분위기 괜찮으면은 코스피가 비리비리 하는 사이에 코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이런저런 오버슈팅이고 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코스피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한 거지, 코스닥과는 별개입니다. 코스닥은 순환매 돌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코스피가 오히려 못 가면 코스닥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코스피가 뭐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뭐 미국 증시가 꺾일지 어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한 이야기는 코스피 지수에 한정돼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피 선물에 한정돼서. 코스피 선물은 일단은 굉장히 어떤 굉장한 오버슈팅의 그런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이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코스피 지수는 최소한 단기 고점이라도 나왔다, 이런 자리 부근에서 이 정도 가격 부근에서 단기 고점이라도 나왔다 이겁니다. 재수가 없으면 중장기적인 고점이 돼서 여기서 막 추세가 확 꺾이고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과열됐으니까 나스닥도 뭐 영향을 뭐 그런 거는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뭐 일본이 어떻게 될지, 뭐 독일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코스피에 한정돼서 그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뭐 가만히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미 폭등까지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뭐 제가 뭐 위험 관리를 한답시고 뭐 비중을 줄이고, 제가 들고 있던 하방 포지션 비중을 줄이고 그런 거는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 좀 의미가 없는 자리, 조금 좀 의미가 좀 떨어지는 자리인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기 고점, 최소한 이쪽 부분에서 단기 고점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갭이 엄청나게 많이 뜬 거예요.
최소한 뭐 요 정도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중장기적인 추세로 전환이 되면은 하여튼 그때쯤 이제 청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며칠 정도 보고 그때쯤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오늘 막 음봉이 나오거나 막 봉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비리비리했으면은 그럼 그냥 오늘 차라리 그냥 청산을 해버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원웨이 상승 폭등을 해버리니까 더욱더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 이런 갭 같은 거 메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의 생각에는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너무 좀 심하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콜옵션 제가 지난 달쯤인가 그런 이야기를 살짝 좀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콜옵션 위쪽에 저항이 좀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얘가 이제 시세를 폭발적으로 주긴 어렵긴 한데 만약에 이제 얘가 위쪽으로 시세를 주기 시작한다면 엄청나게 대폭등을 좀 주긴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야 그게 이렇게 나올 줄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사실 별로 상상은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비싼 이런 내가 옵션들까지도 막 시세가 어마어마했네요. 지금 사실 월물 초란 말입니다. 월물 초라서 사실 이런 엄청난 시세가 나오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굉장히 어떤 역대급의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눈에 담아 놓으시면은 이런 것들은 이게 이미지로라도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투자하실 때 어떤 데이터로서 활용하기가 좋을 겁니다. 역대급 콜대박이 났던 뭐 이번 월물이다 이러면서 이런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막 800%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쭉 드렸고요. 환율은 뭐 계속해서 박스권이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그죠? 지금 1310원, 1340원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아직까지 이거 눌림시 매수 관점 단기적으로 뭐 볼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워낙 혼조한 구간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이 정도 가격에서 뭐 눌림시 매수 뭐 그런 이야기를 살짝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그죠? 많이 위험하게 좀 위험을 많이 감수하실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라 이야기는 드렸었는데 이런 자리는 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답답한 구간이니까 일단 그냥 입 다물고 지켜보는 그런 구간으로 일단 남겨놓을게요. 하여튼 환율도 답답하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역대급의 시세였다. 삼성전자 뭐 물론 오늘 굉장히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거 음봉으로 마감할 줄 알았더니 음봉도 아니고 양봉으로 이거 결과적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여기 넘지도 못했고 이거 거래량 굉장히 많은 거 이거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 거래량 굉장히 많긴 한데 하여튼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도 제 생각에는 공통이에요. 이제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지금 코스피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현금 비중 슬슬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이 막 빵빵 터지고 있는 거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식이 발산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게 막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렇게 막 거래량 터지고 막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조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오른 거잖아요. 얘도 결과적으로 1년 몇 개월 정도 오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 이거는 일단은 좀 막 그렇게 좋게만 해석하기는 좀 다소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뭐 그렇긴 해요. 얘도 그 지금 이 정도 시점부터 22년 뭐 9월 이 정도 시점부터 지금 1년 넘게 잘 올라왔는데 여기서 고점을 뭐 의미 있게 막 높이지도 못한 상황에서 거래량만 역대급으로 터지고 거래대금만 역대급으로 터져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주식이 일부 소수 투자자들이 그 갖고 있던 주식이 여러 다수에게 분산되는 그런 효과만 나올 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아직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죠?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거나 아니면 이번 뭐 1년 몇 개월간의 상승을 끝내는 양봉이거나 둘 중 하나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근데 검증은 안 된 상황이고 하여튼 근데 좀 기존에 막 삼성전자 1년씩 갖고 오셨던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밤 뭐 미국 증시가 뭐 꺾인다 어쩐다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뭐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가 아니고 마이크론 덕분에 일단 갭상승 출발하겠죠. 뭐 그 갭상승을 유지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 출발할 예정이고 하여튼 미국 증시는 하방 베팅할 만한 그런 근거 아직까지 일단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거를 매우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방 투자 생각하실 분들은 뭐 어쨌든 역발상 정도는 가볍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내가 하방을 투자한다 이러면 굉장히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갖고 가는 게 맞고 전략을 어쨌든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잘 지금까지 풀리셨던 분들은 조금씩 비중 축소하면서 현금 비중 늘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게 뭐 정석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모두가 박수 치고 있습니다. 박수가 드디어 박수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박수 소리가 당장 뭐 끝난다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근데 박수 칠 때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박수 소리가 커지고 있을 때 조금씩 역발상 정도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현금 비중 좀 늘리는 게 이래저래 좀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긴 합니다. 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 그죠? 이런 점들 10년물 금리가 어쩌고 뭐 달러가 어쩌고 이런 부분들 오늘 밤에 확인하면서 하여튼 뭐 편안하게 일단 뭐 지켜볼 예정입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